양정철이 그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공천권을 위린한 문제는 사실 민주당의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저는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면서 어떻게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민주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암약을 하게끔 놔두는지 난 그 얘기를 듣고 민주당이 정말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부적으로 너무 병이 많이 들었구나.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하고 이걸 드러내지 않았지.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뉴탐사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보도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양정철 한 사람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 제3의 양정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양정철이 지금 민주당에 있으면서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년 총선도 사실상 특정한 세력들이 민주당을 주물럭거리면서 공천이 아닌 결국 사천으로 민주당을 또다시 사당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한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하고도 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총선 당시에요. 이제 당의 공적인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이제 당내 중진 인사가 있었어요. 당내 중진 인사를 양정철이 찾아갑니다. 검찰 캐비넷 문건을 들고 이분을 협박을 하죠. 네, 검찰 캐비넷이라는 것은 민주당 인사들의 약점이 적혀 있는 검찰발 정보들입니다. 캐비넷 문건을 제시를 받고 난 뒤에 이 민주당 그 중진 인사가 그 뒤에 공천 과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당의 이제 공적인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양정철 당시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공천권을 저는 이제 찬탈한 걸로 보입니다.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전직 장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거를 전직 장관 혼자 들은 건가요? 저 얘기는 이제 저분은 혼자 들었죠.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혼자서 이제 사귀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이분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양정철 씨와 관련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 모임인데요. 대여섯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전직 장관이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본인이 전해 들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정보 등을 가지고 내사 정보죠. 이런 걸로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유린해버렸다. 공천에 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전부 찾아가서 하면서 당신은 빠지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양정철이 공천권을 사실상 찬탈을 한 거죠. 마치 서울의 봄에서 보면은 이제 보안사가 이제 나름대로 수사 문건을 가지고 적대되는 세력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거했듯이 뭐 거의 비슷한 과정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서부터 윤석열과 공고한 끈을 유지하다가 결국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고 그에 가장 가까운 측근 인사를 자기의 운전비서로까지 두면서 검찰하고 거의 한 몸이 됐던 거죠. 저 때는 이미 윤석열이 이제 그 조국 그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많이 각이 서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원장하고는 계속 그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었던 것 같고 결국은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거꾸로 민주당 공천에 자신의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공천에서 뭔가 배제시키는 이런 일도 벌인 걸로 저희는 압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린민주당은 자생적으로 생긴 친민주당 계열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열린민주당을 당시에 공격을 했었어요. 여기 민주당 중진 그다음에 전직 장관이 누군지는 실명으로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보를 굉장히 이제 신빙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로 이 전직 장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여섯 분들이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또 본인들이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다 하는 얘기인데 왜 그동안에 이 얘기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는지. 이 얘기는 지금 공론화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양정철 씨가 언제든지 반론을 하고 해주시기를 바라요.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얘기는 민주당 내부에서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사실입니다. 저희가 공론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출마하고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런 사천 형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